모두가 한결같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풍요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었으면, 내 불편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절실할 때 주저없이 손 내미는 진정한 민의의 수행자가 있었으면 하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처럼 더 이렇게 더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좀 이렇게 자주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정치도 솔직한 말로 잘하는 사람,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의를 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죠. 우리 마음을 박박 긁어주는 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의 젊으신 분들이 안동에 정착하실 수 있게끔 젊으신 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을 위해서 전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질을 바꿔줄 정치에 목마른 시민들의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작은 부름에도 한달음에 달려온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역사적인 지방의회의 부활로 개원한 후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과 수건사업 해결에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이어왔던 안동시 의회가 어느덧 의회 부활 30년을 맞았는데요. 고고한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신 문화를 이끌며 안동의 시민 대표라는 자부심과 함께 풀뿌리 정책을 실현해온 안동시 의회. 가장 낮은 곳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활짝꽃 피우며 안동을 가장 안동답게 이끈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두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에 충실해야 하는 건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 의무인데요. 역으로 의회의 역할에 감시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들은 바로 의원들을 직접 뽑은 시민입니다. 안동시 의회가 부활 30년을 맞았다는 소식에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모모 회원들인데요. 안동의 많은 유적, 유물,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은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아니겠나, 이래가지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안동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며 모임을 시작한 지 15년째.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곳이 바로 지방의회란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껏 가장 무심히 지나쳤던 곳도 의회였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은요, 우리 주민들은 시의회가 있는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시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지방자치를 한 지가 벌써 우리가 30년 됐구나. 30주년을 4월 15일에 한다고 그래요. 시의회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관해보자. 그래 허락을 받아가지고 1991년 4월 15일 제1대 안동시 군의회가 첫 개원한 날을 기념해 2021년 4월 15일 의회에서는 제225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시민을 섬기는 생활정치로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더 행복한 안동을 만들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 시의회를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정말 풀뿌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우리 주민의 생각을 그대로 구체화시켜주는 사람들, 오로지 우리 시민만을 위한 우리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바람직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시의원들이 아닌가. 저기 농로 확장이라든가 혹은 여기 지금 낙동강 수변지구 정리라든가 또 그 이외에도 저 마을에도 불편한 게 있으면 얼른 그때마다 많은 손길이 와 닿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냥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인데요. 때문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요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할 과도기적 대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꽃이라 불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우리 동네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죠. 올해로 확고한 뜻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배움에 정진한다는 이립의 나이가 된 안동시 의회.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민심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방의회 시대 30년의 대역사를 새겼는데요. 하지만 그 노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1949년 7월 4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첫 등장을 알렸는데요. 1952년 한국전쟁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사상 첫 지방선거가 치러졌죠. 우리나라의 지방의 역사는 곧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된 것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195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지방선거를 52년 8월에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 실시에 대한. 그래서 1952년에 처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이어서 1956년 기초단체장, 1960년 광역단체장 선거도 차례로 실시됐는데요. 하지만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제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단절돼 버립니다. 1961년 5월 16일 날 그 군사정변이 발발합니다. 5.16 군사정변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5월 16일 날 그 당일 날 그 군사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혁명위원회에서 포고령 4호를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에 의해서 52년에 구성된 지방의회가 전국적으로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이 된 이후 이게 91년 재구성때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61년부터 91년 재구성 이전까지는 지방정치가 우리나라에서 없었다. 지방정치는 없고 지방행정만 존재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972년 10월 공포한 유신헌법에 의해 사실상 지방의회 구성은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역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민의가 터져나왔고 마침내 1991년 지방의회 해산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는데요. 1990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야권 3당이 아니라 이제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지방자치법 통과된 사유를 보면 지방정치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사유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그 단서 조항이 있는데 1991년 6월 30일까지 지방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91년에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분권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1991년 3월 26일) 전국 동시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1991년 4월 15일 제1대 안동시 의회와 안동군의회가 각각 개원했고 폐원 30년 만에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이후 안동시 의회는 1995년 1월 안동시와 안동군을 통합해서 통합 안동시 의회로 재개원해 제7대까지 101명의 의원이 지역 일꾼으로 선출돼 안동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왔는데요. 현재는 지난 2018년 제8대 안동시 의회가 개원한 가운데 안동시 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후에도 수많은 고비와 위기를 맞았지만 지난 30년의 시간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국민에서 시민으로의 인식 대전환을 맞는 의회와 시민 모두에게 참으로 귀한 여정이었는데요. 30년 이렇게 연륜을 지내가면서 그 지방자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고 또 지방의원들의 그 자질도 좀 좋아졌고 또 그러므로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지방에 진출하려고 뭐 애를 쓰고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그 지방의 특성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동의 특성,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안동입니다. 그 특성을 살려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장도 할 수 있지만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많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을 반영한 반짝이는 의정 아이디어는 안동을 더 새롭고 더 풍요롭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의회 역시 그런 의원들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조례 재개정 및 폐지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행정사무의 감시,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감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이 제출한 청원을 해결하고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을 처리하죠. 16만 안동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안동의 살림살이를 살뜰하게 챙기고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감시하는 말 그대로 시민의 진정한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떤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죠? 또는 행정감사권을 갖고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어떤 청원을 받아가지고 협의해서 단체장과 협의해서 처리해 주는 것을 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냥 4년 임기 그냥 적당히 보내면 된다.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과연 내가 할 것이 뭐냐 이것을 깊이 연구도 하고 자기 분야 심도 있게 노력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동시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가장 밀접하고 적합하게 시민들과 맞닿을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난 30년간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1대부터 지난 제7대 의회까지 총 3,638건의 의안을 처리, 누구보다 바쁘게 안동을 위해 뛰어왔으며 제8대 안동시 의회도 코로나19로 집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2021년 상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모두 63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민의를 최대한 살피는 의정을 펼쳐왔습니다.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의회 안에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데요.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물 좋고 산지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죠. 이곳에 2019년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소식에 주민들은 생업도 접어두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그 비열 때문에 이게 바람 방향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요 지역이 특히 또 그 안개도 많이 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각장을 가동하게 될 것 같으면은 바로 그 기류에 따라서 정체되면은 바로 요 골 전체가 그 배기가스가 완전히 이렇게 낮게 깔린 지역이 돼요. 우리 지역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아주 아무리 청정하게 뭐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그 배출가스, 소각으로 나오는 연소가스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바로 오염되면은 오염은 바로 지금 낙동강 타고 다 내려가게 됩니다. 식수를 바로 오염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오염원을 여기에 둘 수가 없고요. 이에 안동시의회는 즉각 2019년 10월 소각장 건립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건립 저지를 위한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회의를 개최해서 그 반대 의견을 계속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가 혹시 이제 시로 넘어오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시의회를 거쳐서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2년 동안에 저희 비대위나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한 8차례에 가까운 이제 집회나 아니면 환경청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주민들의 의지가 완강해서 그런지 이제 일단 환경청에서는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연말 안에는 가부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지역 정가에서도 같이 환경청에 같이 방문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해주고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안동시 이마면 이마리. 지난 5월 이곳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서 사과나무의 잎과 줄기, 열매가 검게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 발견 즉시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땅에 묻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과수 화상병까지 발생하면서 애써 가꾼 농장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과수 화상병이라는 거는 치료제가 없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게 뭐 암 같은 존재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코로나가 지금 뭐 백신이 만들어지고 또 치료제가 만들어지지만은 사과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걸리는 즉시 이제 바로 폐리 처리 부분을 해야 됩니다. 대체 방법이 지금 현상으로서는 없습니다. 안동 이마리 일대 과수 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모두 8곳, 규모는 약 10헥타르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피해 보상을 두고 난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액 국비였던 과수 화상병 피해 농가 손실 보상금을 시도에서 20%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전액 보상이냐 분담 보상이냐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농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게 뭐 나무가 죽고 하면 다시 새로 심으면 된다 하지만은 3년 뒤에 심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또 3년 뒤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병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예. 그때서 평생 사과나무만 보고 자랐던 사람이 다른 거를 또 전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피해 농가를 위해 시의회도 함께 나섰습니다. 국가관리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의 손실보상금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주는 현 식물방역법 유지안을 강력 건의했는데요. 피해 농가도 의회가 더 면밀하게 현장을 살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의원님들이 해보면은 저희들의 대변인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잘 검토하시고 또 농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책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렇듯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0%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종합적인 성과에서도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제도 그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일은 주민이 알아서 한다는 분권의식이 더욱 강한 나라인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활발한 토론과 평가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써왔죠. 그중 독일 니더작센주에 속한 도시 다메는 지역 주민 참여가 유독 더 눈에 띄는 곳입니다. 다메는 도시 전체가 뒤머 호수를 중심으로 한 자연 생태 공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중세에는 수공업과 교역,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1910년 철광이 발견된 후에는 광업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산업 등이 발달하면서 역사와 전통, 산업도시 이미지를 모두 간직한 도시로 유명하죠. Von der Landschaft her die Dammer Berge, Westen, Nordwesten gelegen, vom Dammer Ortskern. Damme der Ortskern liegt in einer Senke, rundherum Siedlungen bzw. Bauerschaften und Dörfer. Insgesamt sind das dann, wie eben gesagt, ca. 17.000 Einwohner. Östlich vom Ortskern haben wir praktisch den Dümmer See mit einer großen Moorniederung. War in der Periode von 1976 bis 1981 war ich Mitglied im damaligen Gemeinderat, da war Damme noch keine Stadt. Und ich war der Jüngste im Rat. Ein Großteil der Ratskolleginnen und Ratskollegen waren noch praktisch eine Generation, die durch den Zweiten Weltkrieg geprägt war. Die Diskussionskultur war nicht so umfangreich wie heute. Die Wortmeldungen waren nicht so breit gefächert wie in den letzten 20 Jahren. Ich bin jetzt an einem Stück 20 Jahre drin im Stadtrat. Damme ist ja schon seit 40 Jahren circa Stadt. Und doch, da hat sich doch einiges zum Positiven auch noch wieder für die Demokratie gewandelt. Ne? 다메는 빛나는 유적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졌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메를 독일 최고의 친환경 자연도시로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건데요. 다메가 속한 니더작센주를 주축으로 인근 12개의 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업을 맺고 다메의 생태공원 보존과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물론이고 천혜의 환경을 좀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자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수십 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가이드로 나서서 생태공원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들려주니
보는 즐거움에 배우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Ich bin seit 9 Jahren ausgebildeter Natur- und Landschaftsführer und es ist für mich eine riesengroße Freude, Gäste in die verschiedenen Biotope, in die Moore, in die Wälder, in den Tierpark zu führen. Und natürlich ist das Highlight des Führungsangebotes im Herbst die Kranichtouren. Man muss zunächst eine Ausbildung als Natur- und Landschaftsführer machen und eine Prüfung bestehen und dann kann man sich verschiedene Programme erarbeiten, Themen erarbeiten und die werden dann auch den Naturpark in den Medien öffentlich gemacht, veröffentlicht und dann kann man Gäste zu diesem Thema mitnehmen und denen die Natur und die Besonderheiten dieser Region zeigen. Wir sind durch Zufall im Sommerurlaub hier gelandet mit dem Wohnwagen und haben halt auf dem Campingplatz gelebt und da sind abends immer die Gänse über uns geflogen und da habe ich gesagt, das ist einfach mal auch für den Herbst ein schöner Ort zum Urlaub machen. Ich habe es auch vielleicht erstmal zu meiner Mutter zuliebe gemacht, weil das so auch die Generation ist, die da vielleicht noch mehr mit verbindet. Bin aber froh, dass wir es jetzt so gemacht haben, weil es doch ja, auf eigene Faust sieht man doch nicht alles. Und wenn man die Möglichkeit hat, so ein Programm mitzumachen, man nimmt immer wieder irgendwelche Erfahrungen mit. 다음에는 생태공원 운영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주민자치, 시민 참여가 활발한데요. 담해의 상징이자 유적지인 물레방앗간도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등 시 문화유적 관리 전반에 걸쳐서 시민들의 참여가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a, die Wassermühle Höltermann ist natürlich ein historischer Ort. Das hat ja unser Führer Dr. Alfred Lindner schon erklärt. Die Eigentümer ist nach wie vor die Familie Höltermann, aber seit der Renovierung hat die Stadt Damme dieses Gebäude an den Heimatverein zum Betrieb übergeben. Genauso ist es beim Stadtmuseum. Da haben wir ein Magazingebäude errichtet. Auch das ist erst möglich geworden, indem der Rat der Stadt Damme halt erstmal 200.000 Euro freigegeben hat zum Bau dieses Gebäudes. Und ansonsten muss man sagen, ist damals auch, wie auch hier, sehr viel durch Spenden aufgebracht worden. Das heißt also, das wird nicht nur vom Rat oder von der Verwaltung unterstützt oder von irgendwelchen übergeordneten Institutionen, sondern auch aus der Bevölkerung mit teilweise recht reichhaltigen Spenden. Da ist eine große Bereitschaft da, das aus allen Bevölkerungsteilen und allen Institutionen oder Vereinen tatsächlich mit zu unterstützen, vorgegeben wird. Aber sonst, das Übrige wird durch die Bevölkerung sehr unterstützt.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이끌어낸 건 바로 담해시 의회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단체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안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의회는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정책화해서 시민 참여의 장을 활짝 열어준 건데요. Und Demokratie bleibt ja nicht stehen, sie entwickelt sich ja auch immer weiter. Ne? Und von daher sehe ich das sehr, sehr positiv. Nicht? Und ein neu gewählter Rat, der wird sich auch immer wieder neu finden. Das wird so sein. Nicht? Wichtig ist eben, dass man, auch das konnte ich feststellen in den letzten Jahren, es wurde immer sehr sachlich diskutiert, sachorientiert, lösungsorientiert. Das ist auch sehr wichtig. Also wenn Leute dazwischen sind, die torpedieren, so will ich mal sagen, das ist natürlich nicht zielführend. Ne? Ja, wir haben bei jeder Ausschusssitzung, also in der Regel ist es so, Kommunalpolitik, erst werden Themen in den jeweiligen Ausschüssen behandelt, dann in den Fraktionen und dann erst zum dritten im Stadtrat. Und bei jeder Ausschusssitzung gibt es einen Tagesordnungspunkt Einwohnerfragestunde. In jeder Stadtratssitzung ebenfalls einen Tagesordnungspunkt Einwohnerfragestunde. Es können sich praktisch im öffentlichen Teil, wohlgemerkt nur im öffentlichen Teil, Zuhörer melden, Fragen, Anregungen stellen und so weiter, die dann auch, wenn sie sofort lösbar sind,
direkt im Ausschuss oder im Rat beantwortet werden, beziehungsweise von der Verwaltung erstmal notiert werden,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bearbeitet werden. Dann kann auch jeder Bürger der Stadt Damme oder Bürgerin der Stadt Damme können zur Verwaltung gehen. Da ist die Verwaltung auch behilflich und notiert Anträge und so weiter oder macht eine Einreichung. Und das wird dann entsprechend in dem Ausschuss, in den Fraktionen und im Rat bearbeitet und wenn möglich auch positiv beschieden. 담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열정을 누구보다 알기에 또 의회의 주인은 바로 그들임을 알기에 의회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덕분에 그저 독일의 외곽 도시에 머무르던 담에는 독일 최고의 친환경 생태체험 도시가 됐습니다. Man lernt dazu, es ist eine Horizonterweiterung, man lernt Menschen kennen, die man sonst nie kennengelernt hätte. Auch praktisch Vertreter durch den Bürger gewählt. In der Regel ist das ja auch schon, naja, ich will nicht sagen eine gewisse Klientel, aber es sind ausgewählte Leute. Ne? Das kann man ja so sagen. Wichtig ist, dass man in den Ausschüssen, das sagte ich anfangs auch schon, und im Rat, dass man immer sachorientiert diskutiert, sachlich diskutiert und zielorientiert arbeitet. Das ist das Allerwichtigste in der Politik. Und dann gibt es eben auch hin und wieder Leute, die, und da muss man auch als Vorsitzender oder als Leitung dann aufpassen, dass das nicht aus dem Ruder läuft. Ne? Und das ist mir oder uns im Rat ist das die letzten Jahre ganz gut gelungen. Ich glaube, da hat man auch eher Positives als Negatives von Damme gehört, oder? 결국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만이 의회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내가 사는 지역까지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옛기마을, 예술의 끼가 가득한 마을이란 뜻인데요.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옛기마을 주민 해설가들이 부지런히 설명에 나섭니다. 고택 체험 전부 다 우리 20년 동안에 이건 마을을 가꿨어요. 옛기마을은 수몰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1971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사람들이 살던 예안마을이 수몰됐고 수몰 지역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산 언덕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지금의 서부리 옛기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계획으로 낙동강 안동 다목적 댐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74년 이 동네 한 500여 호가 살고 있었는데 한 220호는 경주와 구미로 단지를 조성해서 떠나갔고 나머지 한 280여 호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 자기 재력으로 이 산을 매립해서 이주단지를 추진위원회를 조성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76년도에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하면서 도산면 서부리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옛기마을의 시작입니다. 이주한 마을은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마을 살리기에 적극 나섰는데요. 안동시 그리고 안동시 의회가 수평적 협력을 이루며 지원에 나섰고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 벽화가 그려졌고 댐 위로 선성 수상길을 놓아 고즈넉한 산책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옛기마을과 선성현 문화단지는 안동의 최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반응이 뜨거운 건 주민 해설가들의 열정 가득한 마을 해설인데요. 이 고장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시던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이해가 좀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감도 있고 그 이야기들이 저는 사실은 사시던 분이 아니라 정말 뭐 전문 해설사시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느꼈는데 뭐 듣다 보니까는 여기 계시던 그 동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동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기마을 주민해설가 프로그램은 마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직접 알리고 싶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생했습니다.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도 해설가 사전 교육을 지원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선성현 문화단지가 더욱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민 해설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 주민 자치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및 또 고령화 인구에 따른 이제 복지 환경 개선과 또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이웃사촌 행복 공동체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고요. 현대는 그야말로 이 주민 자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하에 이렇게 마을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현재 2020년도 24개 읍면동 마을 복지 계획 수립을 열심히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을을 스스로 간의 주민력을 강화시키고 또 이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행복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조금 편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빛나고 알찬 관광 생활을 돕고자 싶어서 전부 다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왔습니다. 어차피 국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선성현 문화단지를 조성을 해놨으니까 더 활성화가 되는 방안을 모색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경청해 주셔서 활성화되는 선성현 문화단지를 이렇게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빛나는 세계 속에서 이름나는 우리 이웃사촌 옛기마을 해설가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이 나서면 이렇게 내가 사는 동네가 달라지고 내가 사는 도시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의회가 나서서 주민의 청원을 수렴하고 불편함은 없는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향후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다면 지방자치는 곧 동네 정치, 생활 정치의 실현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지역에서 정책 결정 기관입니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한다. 리더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과 항상 가까운 그러한 존재로서 친하게 이렇게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 안동시 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물심양면 노력해왔습니다.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덧 30년을 맞았는데요. 지금까지의 시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여정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풀뿌리 의회 정치, 생활 정치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방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견제와 감시를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